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여파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4%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까지 겹치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따른 건설사 부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고객 이탈을 비롯해 보상에 따른 소송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정리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잡으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옆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부터 좀 보죠. 코스피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까요? 정리해 주세요. 네, 전일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정말 어제 은행주들 상당히 좋지 못해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KB금융 역시 또 은행주를 매수했고 삼성화재 또 보험주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어제 정유주들 급등세 나오는 흐름 나왔었죠.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현대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또 추가적으로 LG디스플레이, LG에 대해서도 매도하는 형태를 좀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크게 밀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 KB금융 등을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 쪽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드뱅크 추진 설립 추진이 이뤄진다라는 소식으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외국인들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금융주를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잠시 뒤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특히나 그간 많이 올랐던 중소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한번 코스닥 쪽에 그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다음, SNU, CJ오쇼핑, 원익 IPS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M, 성우하이텍, 셀트리온, 오디텍, CJ, ENM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528포인트 하락 전환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징적 테마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린다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불리는 롱텀 에볼루션, LTE 시험 전파 발사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인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노와이어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밤사이 마감한 글로벌 증시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주요 상품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전망 정리 부탁드리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S&P가 지금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좀 강등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에서는 조금 더 악재가 좀 많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스 채무조정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지금 조금 더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악재들이 조금 더 좀 크게 더욱 부각이 되고 투자 심리는 더욱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장중 한때 247포인트나 또 밀리는 그런 형태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가 반면에 또 오히려 우려감을 좀 나타냈던 대형 은행주, 일단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이 30억 달러, 그래서 주당 10센트 정도를 지금
지금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 보면은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주당 9센트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오히려 웃돌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았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107달러로 지금 나흘 만에 좀 하락을 했고, 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좀 찍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온스당 1,500달러까지도 좀 가는 좀 그런 형태가 좀 나와줬었네요. 자, 중국 시장과 또 일본 시장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좀 큰 변화로 인해서 오늘 또 장중에 또 중국 시장이 또 열려봐야 또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인플레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의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아주 크게 뭐 악재로 작용한다거나 그러한 느낌은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시장 오늘 뭐 내일 이렇게 쭉 보더라도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본 시장은 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내 증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체감 지수는 정말 이만큼 떨어졌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유화학주, 자동차주가 달렸지만 그 밖의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컸었잖아요. 네, 정말 업종별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이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은 또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내 계좌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대다수의 이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밀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동차, 화학, 정유 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1시쯤에 종목 상담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밀린 종목들만 주로 상담하시는 걸로 봐서는 많이 없어서 좀 어제 좀 많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일단 벌써 3일째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만 7천 원에 좀 거래를 마감을 하는 부분들, 하드디스크 에 대한 사업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덮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PF 대출 부실에 따른 우려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보지 말고 대형 해외 관련된 수주가 살아있는 그러한 대형주로만 보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식들만 또 상승을 조금 하는 형태를 나타내줬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은 지금도 중소형주 보시면 안 되겠고요. 대형주, 해외 수주가 지금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유주들의 3인방도 상당히 동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총 9위로 또 다시 한번 두 단계를 뛰어넘는 또 상태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은행주들이 지금 많이 밀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지금 은행주들을 좀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동차, 화학 이런 쪽으로 가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 모으면서, 물론 랩 쪽으로 또 통해서 매수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개인 물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량들이 지금 사가지고 얼마만큼의 폭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좀 우려감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시장이 꺾였을 때, 혹은 이 주도주로서 계속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중간에 쉬는 구간은 나올 테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또 우려감들도 상당히 커질 텐데, 과연 그 물량은 지금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누가 받아줄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정말 NC소프트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벌써 29만 원을 넘어서가지고 한 30만 원 가까이 지금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쪽들이 정말 그 상승세를 좀 가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IT 부품주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그 AMOLED 그 투자 축소 루머로 좀 그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아이패드 2와 좀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큰 고민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IT 부품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보죠. 유럽 증시가 2%대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근데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한 얘기도 조금 악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전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CPI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관한 얘기도 한 언론으로 통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 정부가 지난달 중순 헝가리에서 열린 그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부 부채 전액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뜻을 파파 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이 전달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그 언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티모시 가이트는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워싱턴에서 그리스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상환기간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환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조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또 은행권들의 신용등급이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악재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빨리 처리하기 위한 조치 방안인지, 그런 부분에 요 양갈래로 나뉘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관련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동반적으로 악재가 되면서 지금 불거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괜찮았다면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 좀 불거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럽 그리고 IMF에서 적극적으로 구제금융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리스, 남유럽 쪽에서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의 악재와 마찬가지 돌발적으로 나온 변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의 지금 현재 구제 금융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상환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이 조금은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빠르게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자체 내에서도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럽의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리스의 채권단과 관련이 있는 은행들이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금융주가 조금 밀렸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유가가 107달러로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쪽도 간단히 봐주시죠. 역시나 신용등급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다른 시티그룹에 대한 그 실적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경기 지표가 발표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고 미국의 신용평가 그 하향 전망에 대해서만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조금 악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240포인트까지 밀렸던 시장이 100포인트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해서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P가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가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 다른 그 AAA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크고 증가하고 있으며 2년 내에 비중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 국가 신용 등급도 아울러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 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더라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악화 상태를 반전시키거나 장기적 재정 압력을 해결하려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연유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에서 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09년에는 재정 적자 비율이 11%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부채 감축 능력을 그 미국 쪽에서는 조금 이런 S&P의 발표에 대해서 좀 반대 그 발표를 했는데 미국 의회는 지금 부채 감축 능력을 부채 감축 능력을 좀 과소평가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미국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현재 할 것이라는 합의를 했다는 것을 조금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S&P와 달리 조금 정부의 재정 삭감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S&P 그리고 무디스 부분에서 조금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듯이 미국도 현재 지금 정부 부채가 14조 달러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붉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아울러 2008년 같은 경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몰아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그 1위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정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에 관한 부분이 조금 붉어지면서 조금 앞서 나간 얘기겠지만 디폴트에 관한 얘기도 나와준다면은 마찬가지 2008년과 같은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입니다.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LIG투자증권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상승 시그널이 발생한 업종 13개 가운데 5개 업종이 상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대비 0.14%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IG투자증권은 이번 주에도 상승 시그널이 15개 업종에서 발생했지만 수급과 기술적 지표 측면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 상승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모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현 시장의 모습이 제한된 수급 여건으로 인해 섹터별 차별화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양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이번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하는 만큼 주요 기업의 실적 결과와 유가의 향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꿋꿋한 지수와는 달리 양극화되는 장세는 고민을 깊게 만든다며 투자자들이 직면한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어닝스 및 매크로 지표의 개선세와 환차익 매력의 유지 등은 외국인 수급에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압축화 대응 기조를 근간으로 오늘 LG화학과 내일 OCI의 어닝스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만기 주간은 프로그램 수급은 매도 우위였으나 지수는 상승했었죠. 신영증권은 이에 미뤄졌던 지수 조정이 금주에는 현실화될 수 있어 보인다며 이번 주 시장은 단기 조정 이후 상승 전환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리하신 것처럼 차별화 장세의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낙폭과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좀 희석된 가운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차별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여건은 외국인 및 기관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어지며 수익률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크게 완화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적에 따른 호불호가 심화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 4분기 영업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은 당분간 이러한 종목별 차별화 현상도 크게 완화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차별화 장세 여건과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부담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는 1, 4분기뿐만 아니라 2, 4분기까지 실적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종목별, 업종별 선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용품, 에너지,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지주회사, 미디어, 금속 및 광물 등이 이런 1, 4분기뿐만 아니라 2, 4분기, 3, 4분기까지 영업이익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이들 업종 중에 에너지,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선도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익 모멘텀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학,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이후 재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생활용품, 지주회사, 미디어, 금속 및 광물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과 미디어 업종의 경우에는 3월 15일 저점 이후 실적 반영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되며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또한 최근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도를 높여도 좋을 전망이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활용품, 지주회사, 미디어 업종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도 업종 내에서는 에너지 업종 그리고 2, 4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까지 감안한 업종 중에서는 생활용품, 지주회사, 미디어 업종에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차별화 장세에서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종목도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150선에 육박하는 등 장중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펼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응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모습을 펼쳐나갈까요?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초반 상황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지금처럼 실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김성란 대표님. 네,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업종별 또 그리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는 종목이 정말 더 크게 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연출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오고 왔었던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차익 시장 매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기관까지도
그 일부 고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수장비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더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매수에 들어가서 과연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큼 될 것이며, 또한 오히려 이제 먹을 수 있는 폭보다도 이제 꺾였을 때 그 리스크 관리를 더 잘 하지 못하는 게 또 개인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그 물량은 누가 받아줄 것이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지금은 또 시장에 또 큰 악재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좀 갖춰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같은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동안에 어떤 그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도 상당히 많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어떤 S&P의 그러한 그 발표가,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강호동 같은 사람한테 뭔가가 이렇게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큰형한테 함부로 대드는 그런 듯한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 주가 상황에서 나올 수 있고,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건설주 그리고 은행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PF 부분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웃겨요. 근데 뭐냐면 지금 뭐 김석동 그 위원장이나 권혁세 그 감독이나 뭡니까 지금 이제 뭐 다시 PF 지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저축은행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때 또 PF에 대해서 좀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또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괜히 우리 투자자들만 나중에 완전히 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외국인들은 은행 그리고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상승으로 이끌어갈 만큼의 어떤 매수세가 아니라서 그렇지 아주 조용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주가를 잠깐만 살펴볼까요? 오늘 가장 많이 어저께 많이 매수했던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은 위에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에 지금 있습니다. 박스권이고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의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길게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며칠 지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나오실 수 있지만, 충분히 지금 그러한 추세권의 이 하단, 있죠.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해 있고, 좀 더 밀리면 오히려 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와 있고, 아까 보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그 NC소프트라는 부분들도 그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LS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만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어떤 종목들을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가지고 그쪽을 같이 편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어제 지수 상단을 2200으로 높여 잡아주셨었는데, 예, 역시 장중 고점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그 밴드를 제가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단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만 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단이 2125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밴드를 2125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하단이 5일선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5일선 부분인데, 지수 2125포인트에 대해서 요 지지 여부만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그 전일 미국장 급락으로 인해가지고 갭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종가상 조금 미국 증시가 100포인트 정도 급락을
막 그 급락을 많이 하면서 마감을 했듯이 오늘 개파락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실적 발표와 맞물려 가지고 좀 하락분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건은 해발 악재 그리고 해발 악재 대 국내 기업의 실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발 악재 같은 게 먼저 돌출이 됐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의 약세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지 않을 것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환율을 먼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조금 그 유럽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뭐 엔 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 다음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딱 유로엔 달러 그 환율을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율의 변동폭이 오늘의 금융시장에서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근에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상하로 지금 상하로 장중 변동폭을 보신다면은 상하로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5분봉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장중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밀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더라도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조금 모멘텀이 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5일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125포인트 5일선 지지 여부만 종가상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파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서는 낙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신 건데요. 업종별 대응 전략자 보겠습니다. 네. 김성년 대표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르세요. 은행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데 정태근 전문가는 그게 아니시잖아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금융주 같은 게 상당히 좋게 얘기했었는데 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해발 악재라든지 그리고 국내 그 여건을 본다면은 조금 당분간은 좀 좋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길게 봤을 때는 좋게 보는 관점은 똑같지만은 단기 소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나기는 어쨌든 피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유럽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보신다면 그리스의 채무조정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PF 지원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험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그 자동차와 석유화학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인다면은 이런 핑계로 인해서 조금의 조정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푸드오런트라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부분만 간단히 언급해드린다면 LG화학은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7% 증가한 5조 5,893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3% 증가한 7,666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실적에 관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잠시만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 전일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일단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중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한 부분을 보신다면 코덱스 인버스라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코덱스 인버스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수 상승이 아닌 지수 하락의 지수 하락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부분에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휠라코리아, KC코트렐, 두산엔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일단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전략을 간단하게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LS 산전입니다. LS 산전, 이날 75,000원에 편입이 됐죠. 75,000원에 지금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날 75,000원에 지금 편입이 돼서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만 어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이 나오면서 목표가인 85,000원을 넘어서서 85,200원에 일단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좀 보셔가지고 일단은 85,000원에 70%를 일단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다시 8만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에 8만원 부근 정도에 왔을 때 그 줄인 물량의 한 50%를 좀 더 다시 담아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때는 이제 9만원 넘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렌텍이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그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5,120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5,100원에 제가 손절가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그렇게 마무리됐을 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중에 이미 그 부분들을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5,000원이 장중이라면 장중에도 5,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고 종가상으로 5,100원이 회복되지 못한다. 그 이상으로 올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는 동일하게 5,700원 단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6,2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보죠. 일단 건설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약간은 우회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나온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최근에 PF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국내 악재 그리고 해발 악재가 있지만은 그 추세가 괜찮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건설주에 대한 미리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PF 지원 관련해서 금융주는 좀 약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건설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조금 개파락을 한다면 매수 조금은 대림산업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는 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를 11만 5천 원 이하로 지금 현재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11만 원 전후로 해서 21선 위에 있는 11만 원 전후로 한번 매수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8,500원, 10만 8,5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추세에 대응한다는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13만 원 정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수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11만 원 전후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는 지금 매수가가 11만 5천 원으로 나갔지만 11만 원 선을 전후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대림산업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주시는 시간이 왔는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어제보다 한 17포인트 정도 정말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대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고가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예.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운데, 추세가 이어지기 위한 단기적인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기회도 한번 살리셔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다른 의견이십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